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러시아군에게 충격과 공포로 선사할 최강의 끝판왕 무기체계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러시아군이 대혼란을 겪으며 패닉에 빠지고 있습니다. 바로 7월이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 했던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이 6월 25일 벌써부터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었기 때문인데요. 놀라운 점은 아무리 이 무기가 최강의 병기라고 해도 고작 4문밖에 되지 않는 숫자로 러시아군을 사방에서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M142 하이마스가 단순히 가장 무서운 최강의 다연장 로켓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현재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며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이를 강력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무서운 무기체계가 곧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러시아군의 두려움이 극에 달할 전망인데요. 이 무기의 정체는 무엇이며 하이마스에 대한 러시아군의 두려움이 이처럼 극에 달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나타난 최종 병기 M142 하이마스. 포병 강국 전차 강국이라 불리는 러시아가 미국에서 들어온 한 가지 장거리 무기체계 때문에 큰 패닉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6월 25일 이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무시무시한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군 측에서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지원한 4문의 M142 하이마스였는데요. 미국이 지원한 이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들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선에 투입되어 러시아군에게 맹렬한 공격을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이마스가 러시아군에게 공포와 절망의 대상이 된 것에는 새로운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병 전술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포병 숫자와 화력이 너무 압도적이라 이를 상대하기 어려워 새로운 전술로 러시아군을 궁지에 몰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러시아군의 지휘소와 아무렇게나 포탄을 널어놓은 각종 전후방의 탄약고들을 집중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선 전역에서는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탄약고가 유폭을 일으켜 거대한 화염과 시커먼 연기들을 뿜어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탄약고뿐만 아니라 지휘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사실 개전 초기부터 구소련 시절부터 남겨져 있던 포병 무기체계들을 활용해 러시아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핵심 시설들을 파괴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OTR-21 토치카 U 단거리 전술탄도 미사일 혹은 BM-31 스메르치 다연장 로켓을 이용한 타격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뿐 다른 구소련 포병 장비들로는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량의 포병 장비가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군의 지휘 시설을 우크라이나군이 타격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4문의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뿐만 아니라 M777 견인 곡사포, K9 자주포의 형제 크라프 자주포, 프랑스의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연사 속도를 가졌다는 아처 자주포, 현존 최강 자주포라 불리는 PZH-2000 자주포, M109 계열의 자주포 등등 모두 합쳐 300여 문에 가까운 수량의 서방계 포병 화기들이 다수 배치되었는데요. 이처럼 대량의 포병 화기들이 지원되자 우크라이나군의 전략도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러시아군의 대응을 보면 M142 하이마스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포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오신트 정보통이 아닌 친러 오신트 정보들에 의하면 현재 M142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장 어디에서 활약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러시아군은 후방 깊숙한 곳에 지휘부를 타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모두 싸잡아 M142 하이마스에 의한 것이다 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같은 반응은 친러 오신트 정보통에서 발견되는 것들인데도 이럴 정도면 고작 4문의 하이마스에도 러시아군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M142 하이마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인 걸까요? M142 하이마스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생산하는 M270 MLRS의 경량화 버전이지만 여전히 대규모 적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광역 제압 병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운용하는 M270 MLRS는 전장에 일명 강철의 비를 내린다는 무시무시한 무기체계로 여러 종류의 강력한 로켓과 미사일을 운용하는 다연장 로켓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 크고 무거워 적지 않은 M270 227mm 로켓 12발의 적재량을 6발로 줄이고 경량화시킨 버전이 바로 M142 하이마스입니다. 이에 따라 M142 하이마스는 C-130 전술 수송기를 통해 전장 어디든 쉽게 배치되어 운용될 수 있는데요. 크기와 로켓 적재수가 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M142 하이마스는 기본 M26 시리즈의 로켓탄만 해도 32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어 러시아 포병이 공격할 수 없는 먼 거리에서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하며 6발의 로켓을 단 5분 안에 쏟아붓고 즉시 시속 85km의 속도로 진지를 이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러시아군 포병은 지난번 포격 후 진지 변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크라프 자주포 18문에게 일방적으로 사냥당한 바가 있는데 5분 안에 6발의 로켓포나 미사일을 날리고 크라프 자주포보다 더욱 빠르게 진지 이탈이 가능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은 더욱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거리 연장탄인 M26A1, A2를 사용할 경우 사정거리가 45km까지 늘어나게 되며 M30, 31, GMLRS 로켓을 사용할 경우 84km까지 늘어납니다. 120km의 사거리를 가진 M32 GMLRS 플러스 로켓이나 128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MGM-140
에이테킴스 미사일, 사거리 499km의 프리즘 미사일 등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되는 로켓들만 해도 러시아 포병들의 사거리를 가볍게 능가하는데요. 게다가 이 M26 시리즈 로켓탄은 그냥 로켓이 아니라 M77 DPICM 이중 목적 개량 고폭탄을 로켓 한 발에 644발씩 흩뿌리는 무시무시한 물건입니다. M26 시리즈 로켓은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외에도 105mm 견인포 외 155mm 견인포, 자주포에도 사용되는데요. 한 번에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의 적군을 초토화시키는 데 쓰는 자탄을 적의 기갑부대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물건이 바로 이 DPICM입니다. 커다란 성형 자격탄이 자탄으로 수백 발씩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폭발할 때 메탈 제트 효과를 이용해 전차나 장갑차에 상부 장갑까지 관통하는 것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이마스는 신형 자탄 M85 DPICM 자탄을 탑재하는 M30, 31 GMLRS 로켓단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8월이면 우크라이나에 지원됩니다. 영국에서 산문의 M270B MLRS를 지원하고 독일에서 또 산문의 M270 MLRS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우리 군에서도 운용하는 M270 MLRS는 알고 보면 러시아 포병 및 기갑 부대들에게 가장 무서운 저승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과 맞서 싸웠던 이라크군이 가장 무서워했던 무기들 중 하나가 바로 이 M270 MLRS였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별명이 사령관이 애용하는 산탄총, 격자 지형 지우개 등일 정도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한 것이 M270 MLRS는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소련군의 대규모 재파식 기갑 공세를 막기 위한 대기갑부대 저지에 특화된 광역지압 끝판왕 다연장 로켓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기갑부대에게 있어 천적이나 다름없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M270 MLRS는 M142 하이마스가 발사하는 로켓과 미사를 똑같이 운용하면서 화력은 그 2배에 이릅니다. 한 발당 600발에서 400발에 이르는 DPICM 자탄을 포함한 로켓들을 60초 내에 12개까지 쏟아붓고 급속 사격 시에는 2개의 표적을 향해 20초 내로 2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용문의 M270 MLRS라 명성대로 충분히 러시아군을 제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에 큰 공포심을 느끼는 러시아군의 반응을 잘 이용할 수도 있겠죠. 어느 지역에 MLRS가 있다고 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군 포병을 다 옮기게 만들어 놓고 정작 포격은 다른 곳에 쏟아붓는 등 러시아군의 전력을 교란시켜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도 어떻게든 전과를 내기 위해 아군의 피해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고 극한의 소모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또한 이에 밀리지 않으려면 더욱 적극적인 서방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랜드리스 법안도 통과되어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요청하고 지원 가능하기만 하다면 수백 대의 하이마스, M270 MLRS도 지원 가능한 만큼 더욱 파격적인 이들 무기체계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